찰스 3세의 결정과 케이트 미들턴의 역사적 위치, 영국 왕실은 오랜 세월 동안 단순한 상징 기관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신뢰 체계를 형성해온 중심축이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로열 워런트다. 최근 찰스 3세 국왕이 이 제도를 둘러싼 권한 구조를 재편하면서 영국 사회와 전 세계 왕실 관찰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웨일스 공과 공주에게 향후 워런트 발급 권한을 부여한 결정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왕실 운영 방식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로열 워런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이는 왕실의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온 기업에게 부여되는 공식 인증으로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워런트를 받은 기업은 왕실에 의해 임명됨, by appointment 이라는 문구와 왕실 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신뢰로 이어진다. 영국의 전통적인 직물업, 식품 생산업, 가구 제작업, 농업 및 장인 산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오랜 기간 명성을 유지해왔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이 권한이 더 이상 국왕과 일부 제한된 인물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찰스 3세는 웨일스 공 윌리엄과 웨일스 공주 캐서린에게 2026년부터 로열 워런트 발급 권한을 부여하기로 공식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왕실의 상징적 권위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들이 워런트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202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설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왕실과 산업계의 연결 방식 자체가 새롭게 설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캐서린, 웨일스 공주다. 그녀는 약 115년 만에 이 권한을 부여받는 최초의 웨일스 공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마지막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훗날 왕비가 된 메리 왕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웨일스 공주는 워런트 발급 체계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으며 이는 다이애나비 시대와 캐서린의 초기 왕실 활동 시기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통 회복이 아니라 중단되었던 역사적 흐름의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캐서린의 역할 확대는 단지 명예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열 워런트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런트를 획득한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브랜드로 인정받으며 이는 곧 수출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로 직결된다. 따라서 그녀가 행사하게 될 권한은 문화적 상징을 넘어 경제적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구조적 힘을 가진다. 이는 왕실이 단순한 의례기관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 생태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변화는 왕실 내부 구조의 재조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찰스 3세는 기존에 자신과 커밀라 왕비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 일부를 차세대로 분산시킴으로써 왕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미래 왕실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윌리엄과 캐서린 부부가 공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는 점은 현대 왕실이 보다 협력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사회와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왕실과 산업 간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며 전통이 현대 경제 시스템 속에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인 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들에게 로열 워런트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생존 전략의 일부로 작용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이 전통적인 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찰스 3세 국왕이 웨일스 공작 부인 캐서린에게 로열 워런트 부여 권한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왕실의 역할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세대의 왕실 구성원들이 단순히 상징적 존재를 넘어 실질적 경제 문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캐서린의 영향력은 이미 케이트 효과, 케이트 이펙트라는 용어로 설명될 만큼 강력하다. 그녀가 착용하거나 선택한 의상, 가방, 신발 등은 종종 몇 시간 내에 매진되며
특히 영국의 중소 브랜드는 그녀의 선택 하나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비공식적이었다. 단순한 대중적 선호와 언론의 주목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 왕실의 공식 인증과는 거리가 있었다. 로열 워런트 제도에 캐서린의 영향력이 결합된다는 것은 이 비공식적 문화적 힘이 제도적 권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는 상징과 시장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왕실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로열 워런트를 받는다는 것은 품질과 신뢰의 공식 인증을 의미하며 동시에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지닌 글로벌 인지도와 대중적 호감도를 함께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경제와 문화 전반에도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 제조업, 수공예, 고급 패션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왕실 인증이 단순한 명예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 번의 인증이 기업의 시장 지위를 바꾸고 해외 진출의 문을 여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는 왕실 자체의 역할 변화와도 연결된다. 찰스 3세가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점진적으로 책임을 이양하는 과정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군주제의 기능적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왕실이 주로 상징과 의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왕실은 경제, 문화, 공공신뢰 구축에까지 관여하는 복합적 기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캐서린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은 그녀를 단순한 상징적 인물에서 벗어나 실제적 영향력을 지닌 공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영국 왕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그녀의 역할은 전통 유지와 현대적 영향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위한 사전 설계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왕실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와 사회,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기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권력의 이양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윌리엄 왕세자는 이미 코널 공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군사 후원 활동과 외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적 대표자로서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향후 군주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다. 캐서린 공주의 역할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왕실 보증제도, 즉 로열 워런트 시스템을 통해 영국의 산업과 상업, 장인 정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부여받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왕실의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갖추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주로 군주나 제한된 왕실 구성원만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캐서린의 참여는 전통적인 제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열 워런트 제도의 역사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미 이 제도는 왕실이 공급업체와 장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로 자리 잡았다. 재단사, 은세공인, 마차 제작자, 식품 생산자, 가구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은 왕실에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해왔다. 이들에게 로열 워런트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국가적 신뢰와 세계적 명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광고나 마케팅보다 훨씬 강력한 신뢰의 표시라는 점이다. 왕실의 문장이 부여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신뢰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로열 워런트는 단순한 상업적 도구가 아니라 왕실과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적 경제적 매개체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고 있다. 캐서린 공주의 역할 확대는 단순한 개인 권한의 증가가 아니라 왕실 내부 권력 구조의 미세한 재조정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왕실에서는 여러 세대가 동시에 유사한 권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세대 간 영향력의 균형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권한과 역할이 재배치되는 과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공개적으로는 전통의 유지로 설명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래 군주제의 구조적 전환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왕실은 여전히 상징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윌리엄과 캐서린 중심의 새로운 운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캐서린이 로열 워런트와 같은 제도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미래의 왕실 운영 방식에서 그녀가 중요한 정책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매우 미세하고 점진적이다. 권력은 한순간에 이동하지 않으며 제도, 결정, 그리고 때로는 상징적인 작은 행동을 통해 서서히 이동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이름 옆에 왕실 문장이 부여되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행위조차도 실제로는 큰 구조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왕실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권한이 국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내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일부 고위 구성원들에게 분산되어 왔다. 찰스 3세가 즉위하기 이전에도 그는 웨일스 공으로서 이미 자신의 가문과 관련된 워런트 권한을 행사하며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즉, 로열 워런트는 단순한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왕실 운영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권한 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오랜 시간 동안 흥미로운 역사적 공백이 존재했다. 특히 웨일스 공주의 위치에 있던 다이애나비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열 워런트를 부여할 권한은 단 한 번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녀는 패션과 대중문화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녀가 착용한 옷, 선택한 브랜드, 참여한 사회적 활동은 곧바로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영향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실 구조는 그녀의 영향력을 공식 권한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이애나비는 문화적 영향력과 대중적 파급력에서는 왕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했지만 제도적 권한 측면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는 영향력과 공식 권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이 발생한다. 찰스 3세는 웨일스 공 윌리엄과 웨일스 공주 캐서린에게 로열 워런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왕실 운영 구조의 재편에 가까운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캐서린, 웨일스 공주가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은 115년이라는 긴 공백 이후 처음으로 웨일스 공주가 공식적인 경제적 권한 체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 권한을 가졌던 웨일스 공주는 1910년대에 메리 왕비로 알려져 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웨일스 공주는 왕실의 중요한 상징적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는 단절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현대 왕실이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로열 워런트는 단순히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영국의 산업, 장인 정신, 전통 생산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누가 이 권한을 행사하느냐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문화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캐서린의 경우 그녀는 이미 케이트 효과, 케이트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는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착용하거나 선택한 제품은 즉각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패션 산업에서는 하나의 현상으로 연구될 정도로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왔다. 대형 브랜드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통 수공예 브랜드까지 그녀의 선택에 의해 갑작스러운 주목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에게 공식적인 워런트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상승을 넘어선다. 이제 그녀의 영향력은 비공식적인 시장 반응을 넘어 제도적 승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곧 왕실이 문화적 상징성과 경제적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는 단순한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찰스 3세 국왕이 웨일스 공작 부인 캐서린에게 로열 워런트 부여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은 이 오래된 제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부여된 명예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권한 구조와 현대적 역할 분배 방식 자체를 재편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된 로열 워런트 권한 체계는 과거의 비공식적 영향력이나 관습적 권위와 달리 명확하게 제도화된 과정 속에서 작동한다. 이는 캐서린이 단순히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제도 안에서 영국 산업과 장인 정신의 기준을 정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이제 영국이 세계에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캐서린의 역할 변화는 단순한 직책의 확대가 아니라 왕실이 현대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의 진화를 보여준다. 과거의 웨일스 공작 부인들이 주로 사회적 활동이나 자선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캐서린은 이제 경제적 문화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브랜드와 산업 경쟁력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로열 워런트 제도는 단순한 명예 체계가 아니라 영국의 산업과 정체성을 연결하는 핵심 구조다. 이 제도를 통해 왕실은 장인, 디자이너,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연결되며 그들의 품질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인증은 기업에게 경제적 성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영국적 품질이라는 상징을 세계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캐서린이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곧 그녀가 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변화는 또한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군주와 왕비에게 집중되어 있던 워런트 부여 권한이 이제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왕실의 영향력은 보다 분산되고 미래 세대로 이전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장기적인 왕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캐서린이 이미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이다. 이른바 케이트 효과는 그녀가 착용하거나 선택한 패션 아이템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적 취향과 대중적 호감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제도적 권위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로열 워런트 권한은 이러한 비공식적 영향력을 공식적인 제도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다. 이제 캐서린은 단순한 공적 인물이 아니라 영국 산업과 문화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그녀의 역할이 단순한 상징적 존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자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왕실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찰스 3세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세대 전환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점진적으로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이양함으로써 왕실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서서히 재구성되는 영국 왕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윌리엄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가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코널 공국을 관리하며 막대한 재정과 자산을 감독하고 군 관련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외교적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그가 단순한 왕실 구성원이 아니라 미래 군주로서 실제적인 통치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실은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며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이동하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서린의 새로운 역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로열 워런트 권한에 그녀가 포함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부여가 아니라
영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식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로열 워런트 제도는 왕실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품질과 신뢰를 인정하는 상징적 인증이다. 이는 영국의 장인 정신과 상업적 전통을 왕실이 직접 보증하는 구조로 경제적 가치와 상징적 권위를 동시에 지닌 제도다. 과거에도 일부 왕실 구성원만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권한이 찰스 국왕의 체제 아래에서 재구성되고 있으며 커밀라 왕비가 그 역할에 포함된 것 역시 새로운 왕실 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캐서린이 추가된 것은 단순한 인사 확대가 아니라 웨일스 공 부부가 미래 군주 체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권력의 점진적 이양이라는 왕실의 오랜 방식이다. 왕실에서는 권력이 한 번에 이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확장된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다. 캐서린의 역할 확대 역시 이러한 전통적 방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캐서린은 이미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아동 초기 발달, 정신 건강, 지역 사회 지원 등 사회적 의제가 그녀의 주요 활동 영역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홍보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그녀는 이른바 케이트 효과, 케이트 이펙트로 불리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선택한 브랜드나 제품은 즉각적인 관심과 판매 증가로 이어지며 중소기업조차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공식적 영향력이 이제 로열 워런트 권한이라는 공식적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이전에는 개인적 선호와 대중적 신뢰를 통해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는 공식적인 왕실 인증이라는 형태로 그 영향력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는 왕실과 경제 구조의 연결 방식이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왕실 내부 권력 구조에도 미묘한 균형 변화를 가져온다. 국왕과 왕비가 여전히 최고 위치에 있지만 실제 영향력의 중심은 점차 미래 세대인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향후 군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계에 가깝다. 그 변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는 웨일스 공 윌리엄이다. 그는 이미 코너월 공국을 관리하며 국가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미래 군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과 경제적 책임을 수행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윌리엄의 활동은 왕실이 상징적 존재를 넘어 실질적 운영 구조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케이트 미들턴, 즉 웨일스 공비 캐서린의 역할 또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녀는 전통적으로 왕실이 유지해온 로열 워런트 시스템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제도는 왕실에 장기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신뢰를 쌓아온 기업에게 부여되는 공식 인증이다.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 지속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캐서린은 이 시스템에서 기업을 검토하고 왕실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역할이 아니라 전통의 유지와 동시에 현대적 기준에 맞게 제도를 발전시키는 책임을 포함한다. 로열 워런트는 역사적으로 영국 산업 전반, 재봉, 재화, 농업, 식품 생산, 가구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의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이제 이 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왕실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한다. 과거의 왕실이 주로 의례와 공식 행사 중심으로 기능했다면 오늘날의 왕실은 문화적 영향력,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대중과의 연결성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왕실 구성원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시장과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캐서린의 영향력은 이미 케이트 효과, 케이트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가 착용하거나 선택한 의상, 브랜드, 제품은 공개 직후 즉각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유명세를 넘어선 문화적 경제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중소 브랜드조차 그녀의 선택 한 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개인적 영향력이 이제 제도적 권한과 결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로열 워런트에 캐서린이 참여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왕실 공식 인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관심까지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구조는 영국 산업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 산업과 장인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품질 중심의 생산을 유지해왔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왕실 인증과 캐서린의 영향력이 결합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변화는 왕실의 미래 구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왕실의 미래가 단지 미래의 군주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주요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는 권력의 분산이라기보다 기능의 확장에 가깝다. 각 구성원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서린의 로열 워런트 참여는 단순한 임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왕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왕실이 대중과 산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최근 이 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케이트 미들턴이 이 시스템에 보다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왕실과 산업, 그리고 문화 사이의 연결 방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그녀의 역할 확대는 단순한 상징적 참여가 아니라 왕실 운영의 핵심 구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왕실 측은 동시에 로열 워런트 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은 단기간의 거래나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왕실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신청은 세부적으로 검토되며 승인 과정 역시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의 신뢰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따라서 케이트 미들턴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이미지에 기반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확립된 엄격한 절차 안에서 공정성과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왕실이 여전히 전통적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의 역할 변화가 상징하는 왕실 내부 구조의 재편이다. 초기에 케이트는 주로 공식 행사 참석, 자선 활동, 공공 이미지 관리 등 비교적 외부적인 역할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왕실 운영의 핵심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로열 워런트와 같은 제도적 시스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왕실 구성원이 아니라 미래 군주제 운영을 함께 설계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열 워런트 제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영국 경제와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업과 장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이다.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기술과 품질이 왕실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는 과정은 곧 전통산업의 생존과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트 미들턴의 참여는 단순한 개인적 임명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찰스 3세의 이번 결정은 또한 미래 왕실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는 왕실이 단순히 상징적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케이트 미들턴을 로열 워런트 시스템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 왕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6년 5월과 6월 사이 확장된 로열 워런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왕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군주제 모델의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변화는 소규모 장인들과 가족 기업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왕실의 공식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케이트 미들턴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로열 워런트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왕실이 어떻게 현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